안녕하세요, 율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에 대한 종류 좀 봤죠. 근데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송 매체가 있는데, 그 연결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류가 구리선이 대부분이라고 했고요. 그럼 저희는 구리선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 전송 매체가 유선 매체가 있고요, 무선 매체가 있고, 유선 매체에서는 뭐 광섬유도 있고, 뭐 그 다음에 구리선이 있다고 했는데, 지금 구리선이라는 건 안 보이네요. 예, 맞아요. 이 꼬임선하고 동축 케이블이 구리선입니다. 이 구리선을 조금만 좀 들어가 보면은 이 선이 이렇게 동축 케이블과 꼬임선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 선의 종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왼쪽에 보면은 저희는 그 하나는 동축 케이블이고 하나는 꼬임선인데요. 어떤 게 동축 케이블일까요? 예, 맞아요. 위에 있는 게 동축 케이블입니다.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이 구리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선이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돼요. 하나는 수신, 하나는 송신,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죠. 근데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선을 이렇게 나눴어요. 가운데에다가 심지 하나를 박아 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다른 구리선을 까는 거죠. 그리고 둘 사이에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내기 위해서 여기다 플라스틱 절연체를 하나 두고 있고요. 그리고 외부에서의 또 다른 방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절연체를 또 두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다가 심지받고 단면을 보게 되면 동그란 김밥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동축 케이블이고요. 그리고 선 두 개를 이렇게 가운데와 바깥을 감싸는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두 가닥을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두 가닥을 평행하게 만들게 되면 그들 간의 간섭이 되게 심해지거든요. 그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선을 꼬아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쪽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꼬아져 있습니다.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더넷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. 이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굉장히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녀석이긴 합니다. 얘보다 벌써 피폭이 얘보다 훨씬 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. 그런데 비용이 비싸겠죠. 그렇죠? 그리고 무겁고 네트워크 구축하기에 그닥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닐 거예요. 비용은 비싸지, 무겁지, 설치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지. 얘는 좀 가볍고요. 또 그 다음에 가격도 싸고 얘보다는 좀 근거리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격대 성능이 좋으니까 이걸 많이 쓰죠. 자, 저희가 광섬유 얘기를 했었는데요. 간단하게 광섬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찌 보면 생소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거 되게 많이 봤을걸요? 왜냐면 저희가 통신에서 보는 게 아니라 조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. 이거 보시면 아실 텐데 이렇게 빛을 통과시킨 녀석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빛을 통과시켜요. 조명이죠. 그 빛을 통과시켜서 이제 끝자락에서 빛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어서 조명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. 조금만 어떤 그 원형 병에 들어있는 그런 장식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여기 지금 광섬이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요. 그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꼬임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마 이더넷 선을 잘라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이 선 가닥을 이제 풀어가지고 우리가 그 이더넷 잭에 꽂는 모양에다가 이렇게 꽂아요. 자, 이 각각의 송수신 케이블의 그 선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다이렉트 케이블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크로스 케이블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. 어쨌거나 저희는 이것들에는 송실을 담당하는 거 두 개, 뭐 수실을 담당하는 거 두 개, 뭐 이렇게 나눠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 케이블이 그 좀 종류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발전하면서 얘네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 대역폭이 커지고 있거든요. 요즘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카테고리 이제 5인데요. 이 녀석이 1기가를 전송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케이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나 케이블 주세요, 랜 케이블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의 케이블 줄 거예요. 그때 가격이 좀 비싸다 싶으면요, 여길 좀 보세요.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카테고리 7이라고 돼 있다, 그러면 비쌀 만해요. 왜냐면 카테고리 7은 10기가를 전송할 수 있는 600MHz의 대역폭을 갖고 있는 녀석으로서 아주 안정적으로 10기가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거든요. 반면에 이제 5.2라고 써 있어요.
아니면 심지어 그 위쪽에 있는 게 써 있어요. 내 가격을 비싸게 불렀다. 그러면은 그거 사면 안 되겠죠. 여기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카테고리 8도 있는데요. 8은 이거보다 4배나 큰 대역폭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긴 600MHz로 되어 있지만 2000MHz의 대역폭을 갖고 있고 그 이상의 대역폭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전송 용량은 40기가 bps를 전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근데 40기가는 어마어마한 거죠. 요즘 저희가 썬더볼트라고 하는 USB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썬더볼트가 40기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썬더볼트랑 똑같은 기가 속도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저희가 USB라든지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. 그냥 하드디스크를 마치 원격에 있는 걸 그냥 끌어다 쓰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가 NAS를 만약에 기가 때 뭐 카테고리 8로 쓰게 되면은 거의 로컬 하드를 쓰는 것처럼 빨리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네트워크가 속도가 뭐 빠른 걸 쓴다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면은 말짱 꽝이죠. 그냥 가다가 오류가 발생하면은 다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? 그건 뭐 더 딥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체크섬을 해가지고 비트에 어떤 비트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다 체크하게 돼요. 네트워크 장비들이. 그래서 만약에 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요청하게 되고 다시 요청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문제가 발생하겠죠. 그 대표적인 게 그 랜선을 너무 길게 쓰게 되면 그 신호가 약해지는 거예요. 신호가 약해지다 보면은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. 또는 외부에서 어떤 노이즈가 끼는 거죠. 노이즈가 끼거나 그러는데 요즘에 그 랜을 설치할 때 그 집에서 뭐 냉장고 뒤로 이렇게 돌아서 랜선을 깐다거나 또는 뭐 전자레인지가 있는 뒤쪽에다가 랜을 깐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다가 랜선을 깔아놓고 이제 인터넷을 한다. 그거는 오류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전파 왜곡이 없도록 자본이 들어가지 않도록 길이를 너무 길게 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게 단순하게 랜선이 아니라 그 공중파 전파를 쓸 때도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. 뭐 전자레인지가 옆에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인터넷 속도를 다운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. 그 누아라고 하는 거는 뭐 이 2개의 선 또는 6개의 선가닥이 있을 경우에 그들끼리 서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. 가능하면은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끼리도 좀 떨어뜨려야겠다. 뭐 이런 얘기고요. 자,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그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리선의 종류와 그 다음에 구리선이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좀 봤는데요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